안녕하세요. 박태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 이번에 제가 백송에서 하나를 이제 야술 논술을 개강을 했거든요. 논술도 개강을 했고 야술 논술도 개강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한 반에 지금 28명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반을 분반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화요일 날은 제가 학원을 안 나오고 나왔다가 4시 정도에 넘어가요. 그래서 5시부터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심도가 그만큼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가 홍보를 잘 한다고 블로그에 계속 올려놔도 그렇게 잘 보시는 것 같지는 않으셔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지금 크게 나눈다면 수시라는 게 이제 9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바로 이제 접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시 상담을 할 때 제가 어머니들하고 여기 오시는 거 그냥 편하게 학원을 다니시지 않아도 지금 저희 학원에는 의외로 그냥 딴 학원 다니면서 입시 정보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편하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커피 하나 사오시더니 우리 애가 이러면 어떤 분 좋습니까? 지금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가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날 거고 이 상태는 아직까지 내신이 있는데 목표 대학이 어디냐라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으로 저희 애를 약간 예를 들면 6월달, 9월달에는 수학이 2등급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2등급이 나왔는데 재학생들은 재수생들과 비교해서 늦게 올라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내신은 나는 안 하고 수능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내신할 때 또 놀 건 다 놀아요. 시험 끝났다고 아니 시험 공부도 안 했는데 뭘 시험 끝나서 스트레스도 없는데 이거는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빠져나갈 수 있는 건 빠져나가요. 그래서 고등학부모가 되면 아니면 수험생 학부모가 되면 사리가 한 100개 정도 생긴다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한 어머니들 몸속에서는 한 4, 50개가 그냥 쌓여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또 얘기하면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제가 재수생 가실 때 딱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재수생들 제가 어떻게 하던가 그 전에 얘기했지 20만 가지면 제일 먼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여기 와 있다. 근데 그 버릇을요 못 버려요. 6평 끝나고 나면 제가 혼자서 좀 해보겠다. 9평 끝나고 나면 혼자서 배경하고 자기도 정리하겠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 그래도 정시 얻었을 때 선생님 받을 테니까 와라 라고 하면 애들이 오는 애도 있고 쪽팔려서 못 오는 애도 있고 오는 애들도 오는 애들 중에서 성적이 올랐어요. 애들은 20년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자기 밸런스를 못 맞춰요. 이게 되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약속 논술. 제가 오늘 논술 설명을 수시 설명을 하는 건데 수시를 내가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난 이걸로 다 해야지라고 하고 수능을 안 해도 공부를 안 해서 다 얻으려는 게 제일 커요. 수시는 수시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쟁률 보면요. 약속 논술은 20대 1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20대 1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허수가 되게 많아요. 허수가 많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9월달에 쉽게 말해서 9월달에 저희가 저걸 할 거란 말이에요. 수시 원서 쓰면 그 대학을 뽑아줄 생각도 안 해서 벌써 얘는 가 있어요. 몽상만 계속 뛰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했대. 그러면 논술로 내가 갈 거야? 아니면 뭐 학종을 갈 거야?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 그러면 모든 몰빵을 하느냐? 그런 애는 없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연세대 합격자, 논술 합격생 중에서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한다면 재학생 수의 4분의 1도 안 되는 게 재수생인데 1대4라고 쳐도 1대4라고 치고 우리가 편하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얘네가 더 분다고 하면 그럼 얘는 뭘 준비했느냐? 수능 준비했다는 애들이거든요. 그 와중에 수능 준비 안 하고 합격하는 애들은 뭐냐면 맞아요. 경기 수학과를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하다가 한번 시험 볼까 군대에서 한번 논술 시험 봐서 합격하는 애들. 어린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걔네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2학년 정도만 맞춰도 어떻게 되면 1학년 때 배우는 게 코플러스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해석하기라는 걸 한번 배우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논술문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그것만큼 해서 대학생들이 와서 올라가는 애들 뭐 경희대 다니다 건대 다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대학교 하나 업해서 한양대를 가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수능은 어쩔 수 없이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나는 요것만 이런 건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약수전 논술이 얘기했을 때 본다면 요번에 학교가 두 학교가 늘어났어요. 제일 큰 이슈는 어디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먼저 두 개 대학에서 강남대와 국민대가 들어갔다는 게 되게 커요. 근데 국민대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하는가? 그럼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이 되게 유리를 해요. 왜냐하면 공대는 미적분을 이공계열은 미적분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약수논술은 좀 더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 실적으로는 일본이한테도 제가 너가 신조도 그냥 따라가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리논술을 했던 애들이 약수논술 할 때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는데 약수논술 했던 애들은 수리논술을 건들 수 없고 인문논술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인문논술하고는 전혀 우리가 인문논술 똑같이 모모의 주제를 쭉 주고 1000자 이내로 1100자 이내로 600자 이내로 로나시오거든요. 그럼 자수 맞히는 것도 있고 걔네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신의 영향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내신의 영향도 있어요. 내신이 없는 학교들이 요즘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내신 학교면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수리논술은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리논술이나 약수논술은 뭐냐면 정답을 우선 득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답을 맞히고 걔가 맞히고 거기서 감점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언어 논술은 뭐냐면 결론까지 잘 연습을 아이들이 합격한 애들은 거의 연습을 팽팽하게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학교 아까 말한 10대 1 넘는 상태에서 그걸 뚫고 이 안에 들어왔던 애들은 거기서 벌써 글은 거의 되는데 거기에 감점이 1, 2점밖에 안 된다는 거죠. 1, 2점도 아니고 0점 몇 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감점을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신의 효과가 내신이 나쁜 애들이 논술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있는 논술은. 근데 수리 논술은 그걸 뒤집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냐? 다시 앞으로 들어간다면 약수 논술은요. 약식 논술, 약수 논술, 교과형 논술이라고 막 불리는데요. 그때 보는 과목이 대부분 대학이 국어하고 수학을 봅니다. 수학만 보는 데는 고대세종이 수학만 봐요. 거기는 또 인문계 아니라 자연계밖에 안 봐서 거기 미적분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미적분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은 할 때 고대세종이나 어디나 국민대가 좀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술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는 거고 나온 범위가 국어는 단답형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식 단답형 나오는 거에서 다음에 알맞는 기억에 알맞는 기억과 니은과 디귿에 알맞는 것을 쓰세요. 다음에 알맞은 문법에 대한 문제 나온다면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논술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수학은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기반을 하냐면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능형하고 똑같아요. 수능 문제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얘따로라고 생각해서 약수형 논술에서 모든 문제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되냐 논술을 배우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끌적끌적하게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다 보니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수능형 풀이보다는 개념 우리가 말하면 수학에서 노트라는 정의가 있어서 위아래 미분해서 그냥 극한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걸 쓰면 빵점 처리하거든요. 대학 과정을 못 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확히 왜 그러는가.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일부러 그걸 못 쓰게 4점짜리 문장에서 나오는데 문항에서 나오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거고 난이도는 그럼 수능 30번까지 나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수능 22번, 15번 같은 문제는 그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어디서
최고 난이도 높은 게 수능에서 20번 난이도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데는 대표적으로 몇 문제가 나오냐면 15문제가 나오는데 이과로 지원을 하자. 수밖에 안 보기 때문에 이과로 지원을 하게 되면 6문제. 그 다음에 수학이 9문제가 나오고 반대로 정반대로 문과를 지원하게 되면 과를 지원할 때 9문제, 6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국어하고 수학 과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합격선은 어느 정도 되느냐? 작년에 좀 더 떨어졌어요. 작년에 10점대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15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10점대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가천대가. 왜 그렇게 되느냐? 수능 특강이 어려워졌거든요. 그 문제 난이도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년 전하고 지금 작년 전 문제 비교하면 작년이 좀 더 어려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천대가 어느 정도를 나오냐라고 생각한다면 가천대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어디라냐면 지금 국민대하고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엄마들이 제일 생각하는 게 가천대를 제일 약속 논술하다면 가천대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보다시피 3,807명을 뽑는데 진짜 많이 뽑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중에 1,000명 이상을 가천대에서 데리고 와요. 약수별 논술을 만들어 놓고 제일 효과를 봤던 게 가천대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건물 하나씩 새로 줘요. 경쟁률 20대 1인데 이거 했으니까 2만 명이 본수술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선 정답 처리하고 갈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보면 수원대 쭉 나와서 계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을지대라는 게 있는데 을지대는 어머니들 옛날에 성남에 있는 보건대 아시죠? 보건대가 있고 을지병원에 있는 을지대학교는 원래 대전에 있었잖아요. 대전에 있었는데 거기 원래 대전에 아직까지 을지대에 의예과는 있고 간호학과도 있는데 그 나머지를 다 성남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경남 우리가 보면 문제 예전에 됐든 뭐 동무슨대서부터 경북대 뭐 이런 대학들이 다 지방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에 와 있냐면 뭐 포천, 동두천 이런 데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요. 양주 이런 데 들어가면 수도권하고 가까워져야 애들이 몰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듯이 이 뜻이 초기에 이렇게 됐다는 대학이 되는 거고 가천대는 우리나라에서 과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아시듯이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 경원 전문대학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원대학과 가천대에서 가천대가 경원대를 먹은 거잖아요. 먹어 이렇게 흡수를 해버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이제 가천대는 의예 쪽, 이쪽은 한의 쪽이었는데 이 두 개를 다 통합해서 내 걸 만들었던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런데 경원 전부 다 우리 가질 필요 있겠어? 라고 해서 그것도 다 사는 데로 돌렸다고요. 그래서 특수학과들이 되게 많은 게 있어요. 소방관리학과, 소방안전학과서부터 뭐 우리가 요즘 예전에 그렇게 안전공학과가 그렇게 옛날에는 신경 안 썼는데 지금 4년제에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서울 과기대나 이런 데에만 특수한 대학에만 있었던 건데 우리 옛날 상업대만 있었던 건데 얘들 다 4년제를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가 많고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원대가 이제 초창기에 있던 학교고 한국공학대라는 대학을 저는 되게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옛날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상기라고 불렀던 학교가 한국공학대인데 이 학교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들의 회귀율이 적어요. 회귀율이 뭐냐면 갔다가 심지어 우리 애가 충북대를 가요. 그래서 충북대 내신 가려면 3점대 초반은 돼야 되는데 충북대 우리 애가 합격을 했어요. 충남대를 합격을 했어요. 우리 옛날 같은 지복이니까 국대 뭐 괜찮아라고 부모님도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이 딱 갔다가 캠퍼스 좋고 다 좋은데 애들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수도권에 우리가 여기 서울권랑 똑같잖아요. 서울에 있던 아이들이 분당에 있던 아이들이 걔네들하고 딱 만났더니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진짜 무서웠다 온 애들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는다고 애들이
나 재수할래 그거 다시 얘기해. 1학기는 못 버텨요. 얼마나 좋아요. 등록금도 우리가 가면 가천대 간다 그러면 공대 가면 450만 원으로 내는데 400만 원짜리 내는데 거기 가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기숙사비 해봐야 물가도 싸고 다 싸니까 다 난데. 제가 예전에 상선고 때문에 대전에 전주에 그 근처에 애가 그쪽으로 갈까 말까 고민할 때 그럼 방을 얻어서 자기 와이프가 다 대고 내려갈 때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때 40평대 아파트가 얼마였냐면 전세가 2억 1천이었어요. 그게 좀 되긴 했지만 벌써 한 5년 전 얘기지만 2억 1천이었어요. 근데 산 게 매물이 2억 7천이었거든요. 이거는 수도권과 여기는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이 커요. 전주만 가더라도 애들이 시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되는 거고, 근데 이 한국공학대는 회귀율이 적어요. 회귀율이 적다는 건 뭐냐면 시험이 잘 적어요. 수도권 애들이 가고 학교의 대부분 과가 다 회사하고 연결돼 있어요. 중견기업들하고.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견기업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취업의 안전성이 얘네 4학년도 졸업생들이 가지고 있는 게 취업률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90%가 넘어가요. 지가 웬만하면 취업을 한 그 회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과도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 공학과 아니 컴퓨터 학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그렇지 않아요. 소프트웨어 쪽이냐 하드웨어 쪽이냐 거기서도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도 약간 세분화되어 있고. 그래서 과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홍대가 분교가 아니에요. 고대 세교는 분교고, 저기 어디야? 연대 원주, 건대 춘주 이건 다 분교거든요. 분교라는 건 재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학교인 학교들이 어디냐? 당대학기 공교 분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퍼스가 다른 거예요. 캠퍼스 문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연세대 송도에 가 있다고 해서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왜? 걔네들 연세대 중에 약대들이 하는 말이 노래 중에서 부르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촌을 못 가는 노래를 불러요. 걔는 주구장창 신촌에 있어야 돼요. 신촌이 아니라 저기 송도에 있어야 돼요. 약학이나 그쪽은 다 송도에다 그냥 처박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약대를 원래 약대가 없었던 학교잖아요. 그러면 이 캠퍼스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클라우드나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본교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1학년들을 일부러 송도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그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인원수가 학교마다 그 인원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를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면 그 안에 캠퍼스에 못 집어넣으니 어디로 보내야 되니까 송도에다 우리 뒤에 캠퍼스 하나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학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송도 캠퍼스가 분교라고 얘기 안 하듯이 아까 말한 단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홍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대. 그러니까 수리 논술하는 애들은 힘들다고 하면 대한민국 6만 맞출 수 있다면 점수가 똑같은 시험지를 보는데 서울 본교는 7점도 후반, 80점도 초반의 합격선이라고 한다면 걔들은 50점대에서 갈려요. 심지어 40점대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완전 달라요. 어머니 전공을 심지어 3개 하고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하나 하려면 한 학기 정도 더 다녀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심화 전공이냐 그냥 전공이냐를 안 하죠. 그래서 학점을 심화 전공하고 복수 전공하는 애들은 37학점이나 39학점밖에 안 되나요. 전공학점을. 그러다 보니까 학기 중에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70학점 이렇게 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75학점 우리가 해서 전공을 들어서 졸업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국문과를 들어왔어. 근데 복수 전공은 경제학과를 했어. 근데 이것도 취업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디어 쪽으로 해서 3 전공을 전공 3개를 타고 해서 4년 때 졸업 유예를 시키고 한 학기 더 다닌다. 그렇게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요즘 문과 쪽 애들은. 근데 공대 애들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죠. 왜?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공계 애들이 나중에 가면 뭐 한다고 하면 과로사 한다고 하고 문과 애들은 아사 한다고 하잖아요. 취업할 때 친구들 취업하고 나서는 더 편할지 모르는데 이공계 애들은 계속 제 친구들도 지금 삼성중공업에 있는 친구는
10도이라고 SDI 있는 애도 맨날 공부해요. 공부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운 걸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미래는 바뀌기 때문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가 갑자기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 시대 상황 타고 그 흐름은 있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이거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어머니들이 알고 나중에 원서 쓴다고 할 때 제가 이걸 보험을 씁시다. 왜? 여기에 제한등급이 없고 2학기가 제한등급이 없어요. 제한등급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제한등급이 있는 학교는 제가 일단 또 보여드릴 텐데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약속 논술을 하다가 약간은 원래는 이 약속 논술 생기기 전까지 얘는 논술학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예전에 여기서는 뭐 했었냐면 우리 적성고사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적성고사가 없어지고 약속 논술 바뀌는데 그 전에 한국공학대는 논술을 받은 학교인데 한국공학대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들이 이렇게 마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시행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논술을 가서 우리가 생각보다 의외로 그런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학교가 교통대 한국교통대라고 해서 옛날에 철도대학교라고 하죠. 거기도 약수를 논술을 보는 학교. 의외로 우리가 거기 등록금사고 의외로 뭐가 있냐면 취업이 잘 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취업이 되는 거냐? 왜냐면 대학 보내고 나서 오히려 저보다 띠동과의 형님들이 자식들이 있는데 나와서 그 당시에 우리 애는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애는 좋겠다. 고대 경영학과 갔다면 좋겠다. 뭐 하고 있었고 얘는 이 형네 애는 정대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는 백수고 얘는 지금 우리 정대 나오면은 기술직이라 그냥 계속 일어나고 다 다녀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거 싫잖아.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교에서 캠퍼스도 즐기고 지네 꿈도 키우라고 하고 지금 비싼 돈 들여서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거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내신 우리 애들 내신이 거의 논술 지금 예전에는 같은 데서 내신이 30% 들어갔다가 20% 있다가 이제 없어졌고 그 다음에 40% 있는 학교들이 점점 축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다면 을지대, 한신대, 수원대 그 다음에 이렇게 축소됐고 그 다음에 있는 학교가 이제 강남대 이번에 새로 듣는 학교가 내신이 20%예요. 그럼 20%면 내신 20%야? 우리 애가 지금 6등급인데 이걸 깰 수 있을까? 5등급인데 깰 수 있을까?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얘를 아까 말한 을집에는 좀 내신이 좋은 애들이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건 개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방산학과 나오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나와서 놀다가 다시 병원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동네병원에 다 뽑았잖아요. 엑스레이 하나만 있으면 다 방사능 지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 가운 입고 다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쪽 계열이고 한신대는 좀 저는 뭐 그냥 보내시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래도 한신대가 뭐 있으니까 있고 신한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수원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논술은 지금은 거의 100%가 되는 거고요. 한국 외대는 아까 얘기했던 외대는 여기 글로벌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도 분교는 아니죠. 분교는 아닌데 20개월만 약수는 논술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개만 약수는 논술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려대 정도도 20개만 약수는 논술을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까 뭐 한국기술교대 교통대가 아니구나. 제가 제 말을 말하면 한국기술교대 기술교대가 얘기한 대로 여기 뭐라면 뭐 기계 교육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보 선생님들 가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보 교사 라이센스 따고 나온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그냥 보통 대학을 나와서 그랬다면 기술교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취업이 여기도 잘 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한등급이 있는 최저 있는 학교가 가천대가 어떻게 되냐면 국수영에서 제한등급이 높은 과일수록 좋은 과가 계약학과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클라우드 공학과는
공학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 반도체 공학이나 요즘 이렇게 같은 데 앞에 들어가면 반도체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크게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쪽에서 있는 건데 거기는 그래서 두 개야. 4등급 이내고 수학이 수학으로 포함시키면 5등급까지. 말하면 수학이 3등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영어가 2등급이 나와서 마치든 수학이 만약 4등급이 나왔는데 탐구에서 1위 하나 맞춰도 상관없는 거고 이걸 맞춰서 5등급을 마치면 플라노공학과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바이오로지스 학과라는 건 말하면 우리 얘기하는 이쪽 약학이나 이쪽으로 하는 것들은 두 개합이 5등급 이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고대 신정하고 얘네들은 누가 되냐면 모두 탐관하고 파타민은 모두 탐관하였다 해서 두 개합 미국 맞추는데 국민들도 역시 2합 미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3, 3을 맞추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논술을 쓰는 학교 중에 2합 6이 되는 학교가 어디냐 라고 생각한다면 2합 6이 되는 학교가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세종대. 그럼 아까 5등급 이내였잖아요. 5등급 이내에 있는 애가 여기를 잘 쓰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말하면 5등급을 쓸 수 있는 데가 웬만한 서울에 있는 동국대, 경희대 다 5등급 이내거든요. 그 다음에 5등급 이내에 쓰는 6등급짜리가 항공대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쪽 애들은 거의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지원하려고 할까요? 논술 쪽으로 지원하다가 나는 이쪽에 맞는 거 특수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수리 논술에서 수리 논술에서 약수리 논술에 오는 거는 지장이 없다. 근데 수리 논술에서 약수리 논술 하다가 수리 논술 하기는 좀 부담감이 있다. 근데 다행히 부담감 없는 학교들이 몇 개 좀 있어요. 근데 그 대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학교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 일반 학과 나머지 과들은 다 뭐냐면 하나만 선택을 하는데 가천대 3등대 외대 글로벌 같은 경우는 한 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하나만 4등급 홍대 세종. 그래서 예전에 벌써 제가 5년 전 아이인데 이 애들을 시대를 잘 타고 나와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송파종로에 있을 때 6년 전이고요. 벌써 송파종로에 있을 때 송파종로에서 재수생 갈때 저 본사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같이 때 저희 반에 누가 있었냐면 여학생이 있는데 원서 쓸 때 정시에다가 성적 보고 다른 데 쓰던 데 가지 말고 너 남자처럼 하고 공대 가고 싶어 하니 홍대 조성학과를 가라. 조성학과를 가라. 조성학과가 생각보다 많지 않나. 홍대 조성학과를 가라. 그리고 작년 초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야, 오랜만이다. 네, 선생님 덕분에 저 현대에 중고급 들어갔어요. 근데 어차피 이 공대 가면요, 특히 공대 가면 남자들은 다 집어가야 돼요. 아시죠? 서울에 컴퓨터 기술 배우고 수도권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를 한다고 해도 어디가 이천가 있지 않으면 우리 동탄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 기계공이나 이쪽은 거의 서울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 친구들 봐도 지금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다들 이제 뭐하고 있냐면 다 주말 부부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부부로 바뀌었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이제 너 저기 지방 가서 근무할래? 아니면 자리 주고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 나이 때 아니면 이사로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잘릴 수는 없고 그렇게 내려가서 우리 처자식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야 되는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고 그걸 바뀌는 거 그렇게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신다면 왜냐면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이잖아요. 한때 국내 자동차공학과가 거의 연대뿐 기계공학과하고 쌍벽을 이룰 때까지 한 게 딱 저희 90년대에 됐잖아요. 90년 초반서부터 80년 말서 왜 거기 나가면 무료라면 뭐 자동차 현대, 기아, 삼성, 대우 뭐 등등등 뭐 쌍용 이런 데서 다 데리고 가니까 데리고 왔는데 현대백도 다 망한 바람에 제 친구가 연대를 포기하고 거기 갔었거든요. 한국에서 연대스 가다는 자동차 좋아하니까 거기 갈 거야. 4년도 시험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한테 결혼하고 애가 와이프가 생겼는데 취업이 안 된 거예요. 다 회사가 나가면서.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보험업을 잠깐 들어갔다가 지금 오히려 저걸 해서 자동차 딜러라고 하죠. 자동차 세일즈 했는데 학벌도 괜찮 지식이 많으니까 그걸로 30대 때 옥석에도 60평 아파트를 산 놈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잘 됐을 때 전화위복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딘가를 취업을 했을 때 뭘 한다는 것은 남자애들은 그 시기도 타야 되는 거고 조선이 했던 애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 이번에 여기 데리려다 영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자이자 지금 강사하고 싶다고 제가 3년 정도 되고 있다 했는데 딴 데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 조선공학과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네요. 근데 걔가 있을 당시에 우리 조선업 난리가 났잖아요. 박사에서 지금 갔을 때는 자기 싫대요. 아주 조만 나와도 싫대. 지금 그냥 강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의 시기를 어떻게 졸업할 때 어떤 시기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편한 거고 문과가 이렇게 힘들지 누가 알았어요. 그게 시기도 나중에 빠져 생각해보고 그 대신 내가 모르겠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초과학부로 할 때 나는 아까 복수공학이 하나잖아요. 복수공학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만 가면 이 문과에도 난 이과인데 원래 이과 선생님인데 문과를 갔는데 내가 그냥 막말로 해서 기계공과도 뭐라고 안 한다고 이제 학점을 되냐. 근데 문제는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우선 요즘은 대학을 우선 정해놓고 과는 그 다음에 결정해라 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대 수련적으로 수능 제재 없습니다. 의지도 역시 최저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 최저가 거의 없다고 생각. 아까 보여준 대학교만 최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 제재 학력은 거의 없더라. 그러면 애들이 더욱더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 실적으로 말하자면 같은 데서 성능금 하나를 맞추도록 만드는데 그걸 맞춘 거를 대수대로 수학으로 맞추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야지 야수 논술도 효과를 많이 보고. 그러면 장점 두 과목 이거는 우리만 생각해요. 애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두 과목만 공부하면 된다? 그 애들이 정말 두 과목만 한다고 그것도 제대로 안 해. 그렇다고 여기서 제한을 맞출지 안 맞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부는 그냥 실패. 아이들은 똑같아요. 책상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우리가요. 축구제 있잖아요.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빠지다 티 안 나듯이 빠지면 그만큼 놀아요. 그만큼 다른 공부를 절대 안 해요. 시간 없다고 하면 끼워놓으면 놀 때 되게 많아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2시까지 그래 마지막 2시 되는 때까지 공부했어. 그럼 그 앞 시간은 뭘 했느냐? 그럼 2시까지 가서 집에 가서 아침에 학교 가라면 못 가기도 하고 요즘은 학교 좋아져서 안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고 나중에 출근해 무슨 나중에 중간 출근하고 그러면 간 다음에 어머니도 속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서 자고 그럼 그 날라갈 시간이 얼마큼이에요? 제생도 뭐라고 하면 짠치 시간도 아끼라고 하거든요. 니네 얼마큼 공부했느냐? 심지어 어떤 애는 자기 공부 시간 14시간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나와? 그랬더니 수업 시간이 4시간인데 그럼 16시간이잖아요. 그럼 6시간 잠수하면 뭐 통학한다고 하면 1시간 빠진다고 치고 그러면 너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 4시간만 자고 나오는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지 쉬는 시간에도 쉬는 시간은 단어 외우고 아니 수학 한 문제씩 외우던가 점심시간에는 간단한 질문 하나 읽기 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절실하느냐? 여기 옆에 고수학의 권민우라는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제 제자거든요. 제일 가끔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걔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한 해가 일찍 오니까 그 이기겠다고 나중에 학원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7시 50분까지 등원인데 7시에 왔어. 근데 7시 왔던 여자애가 6시 30분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6시에 온 거야. 근데 5시 반에 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학원에서 얘네 때문에 문 열어낸다고 이제 밑에 수희 아저씨가 이거 좀 막아달라고 해서 6시 전에는 등원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래서 여자애 같은 경우는 전문대 다니다 오는데 실제로 어디 갔냐면 경대를 갔어요. 그거만큼 한 것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명확한 출제 범위가 있어요. 논술하고 좀 다르게 명확하게 딱 EBS 그 안에서 범위에서는 얘기합니다. EBS 수능창이 올해 어려웠거든요. 올해서 또 어렵다는 얘기 되는 거고, 수능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수능 공부하면서 수능 후회한 다음에 여기서 미진했던 걸 여기서 다루니까 수능도 효과가 좀 커요. 수학에. 아까 말한 대로 그거를 자기가 직접 써서 그걸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글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인솔, 같은 데도 인솔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오히려 성북 때보다 같은 데가 더 낫고 서울에 충실대 이상한 대학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학에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졸업 예정자라고 있잖아요. 작년에 가르친 제자 중에서 대학교에 합격하고 대학교를 못 갔어요. 졸업이 안 돼서. 고3 때 그 친구 작년에 할 때 난 여기 무슨 걸 거예요 하면서 학교를 안 가고 그냥 출석비서로 전화왔어. 합격은 했으나 졸업이 예정자고 지원을 한 거잖아요. 졸업이 안 됐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졸업자가 나중에 돼서 옮겨야 되니까. 합격을 했으나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다 검정에서 다 되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지장 없는 얘기고요. 영어나 탐구 과목으로 실제 맞히기가 유리하니까 되는 거고, 우선 여기는 그냥 6장의 카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는 내신은 어차피 결정이 다 끝난 거잖아요. 이제 끝났고 벌써 2학년 때 벌써 끝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이거는 뒤에서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수능도 마찬가지 역전의 기회가 있는 거죠. 시간들이 있어서 미래형이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학에서 체계적인 학습을 더 다시 가질 수 있는 상태. 수능 문제만 계속 생기니까 거기서 외의 대신들을 더 잘. 수능 시간에 약수련만처럼 정확히 이렇게 푸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쫓겨나가요. 수능 수업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수능 빨리 시간이 난다면 약수련 논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80분에서 100분, 120분 이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문제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9번은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서 가고, 나머지 같은 데 같은 거 9문제가 나오면 내가 국어가 6문제에서 20, 30분을 소요하고 나머지 70분을 어디에다가 수학 거기다가 하는 거니까 9문제 70분과 30분 내게 몇 분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겠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아까 제한등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한등급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예시문항 가지고 제가 잠깐 가반지를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애가 하다 보니까 내신은 강남도 이런 데 썼어.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썼어. 항상 보험이라고 쓰고 역전을 더 위로한 걸 2가지 써야 되지 모두 그냥 상향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논술이라는 것은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제일 좋은 방법은 어렸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한테 이런 데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고 공학 때 처음 들어도 그런 데를 왜요? 라고 학부모도 그래요. 그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머니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 저희 드리잖아요. 들으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자동차 보는 게 매달 60만원씩 매년 60만원씩 기억 사라져. 사고 한 번도 안 나는데. 근데 혹시 모르서 사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수능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보는 입시시험이에요. 수능 때 저희 아들처럼 운 좋아서 성적이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도 생기지만 반대로 어떻게 되는 경우도 생기냐면
떨어진 애들도 생긴다고요. 그러면 제한등급 없는 학교가 힘들어도 거기에 대한 거는 보험을 만들어놔야 되겠다. 아까 그 공학대나 이런 데를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걸 잡아놓고 있으면 내가 그 보험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너가 가보고 나서 정 아니다 싶으면 진짜 지가 하고 싶으면 재수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때 시켜야지. 어머님이 먼저 재수해라는 얘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저희 꼬마가요 이제 와서 아빠 나 다시 대학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열받은 거예요. 작년에 진짜 운 좋은 아이들이 중대 떨어질 애들이 연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 의대에 인원수가 들어와서 위에 애들이 빠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자기보다 못했던 애들이 다들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해버리니 맞아면 뭐 내신에서 3, 4등급 나왔던 친구 중에서 같이 연대에 지금 이번에 입학했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는 연대가 좋다고 막 하면 나는 서울대 시험에 가다가 아닌 것 같아 아빠 그래서 속사지 말고 군대가 가 그러고 말하면 돼. 왜? 너 그만큼 나 도와주고 있다. 그때 진짜 말 안 듣고 어떻게든 가겠다고 그러면서 꾹꾹 우겨서 그냥 갔던 놈이 지금은 그 얘기를 하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너가 3.4만 하고 맞춰서 전에 장학금만 받아준 것만 감사하다. 그거 하고만 다녀라. 둘째한테는 상학교 가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럼 둘째까지 등록금 안 내야 되고 셋째는 뭐 국가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셋째 그래서 그렇게 때우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한 20% 있는 학교가 되면요 저희는 생각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인데 실적으로는 4등급부터 여기 아이들이 쓸 거예요. 5, 6, 7, 8, 9 근데 얘들은 의미 없어요. 9등급은 의미 없다고 할게요. 그럼 요 차이 극단적으로 하는데요. 그럼 얘들 어떻게 점수를 만들면 200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총 1000점 만점에서 아까 내신이 20% 들어간다면 200점을 해놓고 얘가 200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199를 주던가 1점 차이밖에 안 줘요. 어차피 우리 학교에서 얘는 안 쓴다는 건 알기 때문에. 내신이 1등급 나온 애가 그냥 교과로 가면 되지 뭘 이거를 지금 논술을 하겠다고 난리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논술은 수리논술은 없어요. 그냥 저기 내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3등급 나오는데 198점 나오고 그 다음에 190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7점, 195점, 그 다음에 190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7등급까지 나온 애가 차이가 100 만약에 85점에서 한 10점 정도 간격을 주고 이걸 추천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학교도 심한 대학 학교마다 그게 달라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180점까지도 떨어진 형태가 됐다고 해도 지금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15점 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몇 점짜리냐면 실질적으로 얘네 점수가 이게 10점짜리라고 얘기를 할게요. 10점짜리라고 얘기를 할게요. 요 문제 자체가 10점이에요. 하지만 얘는 10점짜리가 아니라 몇 점짜리로 생각하셔야 될까요? 80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총 100점에서 얘가 1000점 만점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80점짜리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게 답안을 이렇게 쓰거든요. 얘를 곱해서 뭐 이거는 뭐 강의에서 양쪽에서 학생들을 이제 쭉 풀 건데 야수면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해놓고 여기서 뭐야?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라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그 부등식, 절대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써내는데 요 문항을 안 쓴 애가 진짜 많아요. 그냥 수학을 풀지 않는 애들이 여기까지 잘 해놓고 나서 이걸 빼요. 이걸 빼놓은 거예요. 단, 등호는 이거 빼진 거예요. 요게 바로 몇 점 날아가는 거냐면요. 얘가 1점 이상이에요. 1점 이상이에요. 10점에서 1점 이상 가죠. 심지어 심한 학교는 10점이라면 2점까지 주죠. 이 점수가 1점에서 2점 정도의 감점을 요하는 게 얘기해요. 10점에서. 짧잖아요. 짧은데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3, 4점도 뺄 수도 있어요.
한다면 아까 몇 배 해야 된다고 했죠? 8배 하는 거잖아요. 얘가 2점까지 되면 16점이면 얘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져요.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논술에서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뭐 연대 약대 합격시킨 애들 의대 인하대 의대 합격해서 논술을 합격시키는 그 아이들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하는데 시험 보고 오면 아이들 중에 딱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선생님 어떡하죠? 논술을 다 맞고 합격하는 게 없어요. 선생님 어떡하죠? 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3문제고 9문항이 나오는데 문제가 3개씩 해서 9문항 나오는데 선생님 문제 3개 3분의 2밖에 못 풀고 3개는 아예 수능 못해서 나왔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모르기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한다면 답을 선생님 이거 다 뭐예요? 이건 답이 이거야. 답이 이렇게 해서 나와. 그리고 얘들하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다 맞았어요. 막 하고 깍깍 거려요. 근데 다 맞았다는 건 떨어져요. 아까 말한 이런 감점 요소를 다 넣는다는 거예요. 좀이라도 써도 점수가 나오고 근데 요건에 맞췄느냐? 왜냐면 논술이잖아요. 드러난 논술이잖아요.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근거 없이 결론이 나와버린다고요. 그럼 이게 우리 서울대처럼 부수면접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왜 그래? 라고 교수가 물어주는데 이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당사자를 옆에 놓고 시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점수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어떻게 되냐? 이런 연습하는 거고 이걸 다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고 처음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답안지에다 쓰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뭘 하라고 하냐면 먼저 풀어봐. 그 다음 답안지 써. 그 다음 노트에다 정리. 이 3가지 요소하고 그 다음 복습하지 마. 라고 하는데 어차피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문제를 내가 한번 다시 풀어본다고 했을 때 안 풀린다고 해도 다시 노트에다만 정리만 해더라고요. 제가 쓴 거 필기하라고 하거든요. 풀었어 선생님 방법 그대로 필기해 라고 하거든요. 그거 다 옮겨 적다 보면 어떤 2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냥 수직 끝내야지 그냥 그대로 쓰는 놈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나중에 수능 공부하고 비슷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선생님 여기서 이해 안 가요. 이런 놈들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해 안 가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수능 성적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소 뒷걸음치다 맞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범위 신경 안 쓰고 했는데 답은 맞췄어. 근데 맞췄다고 생각해. 근데 수능에서는 범위 일부러 장난치거든요. 그럼 그것은 맞죠? 그 요소가 빠졌으니까 틀린 건데 그런 요소를 여기서는 다 건드려줘야 되니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논술 문제 제일 쉬운 문제 1번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수능에서 얘는 뭐라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 어삼시사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 약수력 문서 가천대가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킬러나 준킬러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약간 생각하는 문제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 근데 이거를 아이도 고민하고 내가 할 거야 라고 해서 정확히 해야 되고 할 거면 다시 상담을 받으시고 진짜 할 건지 안 하는 건지 왜냐면 저도 힘 빠지고요 어차피 저는 재학원이기 때문에 어머니 이게 다른 학원 같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디지털 수업에서는 인원 수업 몇 명 안 되면 저희가 수업 안 갑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왜 내 학원들도 거기서 내가 뻘쭘하게 하기 싫으니까 안 합니다 라고 했는데 모을게요 해서 매년 모이는 건데 모여서 처음 제가 강의할 때 거기에 10명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에는 15명 올해는 25명 지금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그 위에 더 늘거든요. 6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반 분반해주세요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여기는 어차피 내가 나올 때 진짜 얘네들 머리 못 쓰는 게 뭐냐면요 저 일찍 와 있거든. 얘들 다 했어도 와서 나한테 집에 하고 싶으시면 해라. 사정에서 한번 와요. A라는 학생이 저 선생님 이거 기본이 기초 못 달라서 수업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수능 수업 하기가 다시 와라. 2번 왔어요. 그 얘기하고 2달 동안 2번 왔어요. 그것도 초창기에 처음 2번.
오고 그 다음부터는 왜 안 오냐? 혼내주세요. 내 자식도 안 혼냈는데 혼내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지. 시간 안에 지각만 안 해도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랬더니 이제는 뭐냐면 3초짜리는 다 맞아요. 그래도 꾸준히 오니까. 근데 그 턱을 넘어가려면 또 와서 질문하면 되거든요. 왜 그래 해야지. 쉬운 것만 맞춰서는 우리 수학 3점짜리, 2점짜리와 3점짜리 다 맞으면 48점이에요. 우리. 48점이에요. 2점짜리와 3점짜리 다 맞으면. 그럼 여기서 미적분 선택을 초반에 좀 웬만하면 해라고 내가 강요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50점대가 나오면 미적분은 그냥 4등 줘요. 60점대가 나오면 60점대 중후반 나오면 수능대는 좀 더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60점대 나오면 무조건 3등급 나와요. 그래도 3등급이 딱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3등급이 우리가 말하는 전국에 내 밑에 80%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도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저희 윈터를 저희 학원에서 했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고3 애들이 5명을 했어요. 5명이 딱 했는데 그 5명의 성적을 보고 어머니들이 5월달 성적 보고 놀란 거예요. 6평 가면 또 떨어질 거예요. 애들의 지속성은 2개월밖에 안 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랬잖아요. 선생님 100일 남아서 혼자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를 너무 혼자 해볼게요. 지속이 이게 티가 나는 게 잔잔하게 그냥 바로 꺼지면 좋을 텐데 그게 안 꺼지고 언제 하냐면 10월달 모의고사 볼 때는 티가 별로 안 나요. 수능에서 티 나거든요. 이게 가다가 아이들의 망각이 점점 이거 난 잘했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 좀 넘어가면 그 기억이 그 속도로 흐려지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럼 흐려져 버려서 쭉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하는 거고 만약에 논술을 본다고 해도 수능 공부를 놔두면 답이 없는 거고 어차피 미래형을 뭔가 따지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개강 예정은 다다음 주 토요일 정도 아니 그 다음 주 토요일 정도 지금 저희가 개강 예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매년 이 약속 논술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이 잘 붙였다고 하는데 제 학생들은 약술 논술과 논술을 합쳤을 때 논술했을 때 제 학생들 약술 논술하고 했을 때 제 수생들은 제가 한 해에 최고 많이 붙었을 때가 70% 이상을 합격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반이 40명인데 18명만 정시 상담하는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제 학생은 좀 많이 떨어져요. 제 학생들은 절실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겪어보지 못한 애가 그걸 겪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재수가 우리가 말하면 일명 못 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와 나 이거 다시 못해 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 현역 아이들은 제가 매년 이렇게 해보면 보통 20%에서 30% 정도가 합격을 시켜요. 어머니들한테 제대로 저 진짜 잘못해요. 이거 말 못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보험 드는 거고 수능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경쟁률이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20대 1을 넘어간다고 그랬죠? 심지어 제일 높을 때는 100대 1까지 가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근데 20대 1이라고 평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보다는 제가 높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높은데 한다고 해서 붙는 건 아니다. 근데 보호를 하는 거고 그 대신 수능에 지장을 안 준다. 그 다음에 내가 저걸 할 수 있다. 학교를 업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애가 정시에서 재수한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절대 시키지 마라. 저희 친구 저한테 맨날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얘 하는데 야 재수 시켜야 되겠지. 제가 뭘 하겠어. 딱 한마디. 성격도 아니고 막 그러길래 나중에 뭐라고 이러면 하다가 정말 하고 싶다고 얘기 나올 때 가만히 놔둬. 그러고 나서 기숙사로 보내. 돈 많이 들어가지만 기숙사 보내. 그 시도 꺼봐. 걔가 현역대 국어 6, 수학 4, 영어 5, 한국 6인가 63. 갈 데가 없잖아요. 재수하고 걔만 많이 오는 애를 못 봤어. 공부 안 하는데 걔그 친구 수학적 머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현재 어디다 있지? 저번 주에 붙어였는데 그 친구가 아주대 기계공학과를 예, 되는 애들 있어요. 그때 보내는 거 절대 대신 나오지 못하게. 그거보다 큰 효과를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저희 동네 중학교 때 예고 준비를 해서 선화예고 미국 디자인 계열로 갔어요. 그러면 시즌마다 좀 쳐들어가서 그 애 하나 키우는데 고선생까지 들어가는 게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학교 그나마 그 학교는 그 안에서 레슨도 하고 하니까 그나마 그 레슨 배우고 하고 들어갔는데 졸업하고 고등학교 3월 졸업하고 나니까 선화예고 어머니들 눈높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애는 그런데 갈 때가 국민대도 가기 싫다고 하고 하는데 실제 국민도 못 가는 적이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상담받길래 저희 둘째 막내하고 친구 언니가 되고 뭐 저희 큰 놈하고도 같은 친구가 돼서 여자한테 중학교 동창이라 제가 그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분이 오면 걔도 역시 기숙사를 보내요. 근데 걔네 아빠가 어느 정도냐면 좀 가부장 그런 거 없어요. 시험 보고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딸 둘인데 셋이서 나와서 3일간 모텔에서 지냈어요. 너희 매서 와! 그랬는데 그래서 엄마가 몰래 하고 애 보내놓고 애가 그래서 휴가 때 안 나왔어요. 아버지. 그리고 성적이 이제 딱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냐 2대 가는 성적 정도 나왔어요. 2대 라인 정도 나오는 상태가 돼서 논술 쓰는 거 있다고 해서 내가 논술 쓰는 거 가지 말고 먼저 서로 여기 가지 말고 제가 우리 논술 웬만하면 다 쓰지 말고 뭐하는 정신을 쓸 수가 있는 정도가 되니 바쁘게 하고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 빨리 다시 미술학원 가고 싶어. 미술학원 가서 미술 그전에 했던 가락이 있으니까 딱 한 달 준비해서 준비하라. 서울대 미대가 있어요. 걔네 아버지 갑자기 딱 이러면서 저한테 약속하다가 고맙다고. 왜냐면 한 특급 따지예요. 이제 미술에 밑자는 끝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미술은 쓸 생각도 못해요. 하고 그 쪽을 안 하고 나는 작품을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적이 나오면 그 성적이 나오면 요즘은 홍대 자정 간 다음에 미술을 해도 돼요. 이제는 공부가 돼야지 예체능도 하는 거예요. 체육하는 애들 제일 말 안 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실기학원에서 실기를 봐야 된다. 재수생 중에서 예체능 했다가 재수한 애들은 다 학원 안 가고 공부만 해요. 지네들 가봐서 알아. 어차피 거기 두 애들 다 B뿔서부터 A뿔 사이에서 합격되는데 그걸 뒤집는 건 성적이라는 거죠. 한체대도 수학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체육하고 싶어? 그래 해. 하는데 그러면 몸 맨날 해서 기초 체육만 하고 수능 끝나고 해도 돼요. 수능 끝나면요. 보세요. 1월 달에 시험 봐요. 시험 1월 달에 봐요. 한 달 이상, 한 달 보는 정도 나와요. 한 45일 정도 시간이 나와. 우리 시험이 보는 것까지 시간이 그만큼 길어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만 있으면 한 달 지장 없다고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있는 애가 그래 라고 하면 그때 만나면 그러면 수능 성적이 되면 학교에 올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학교의 당락은 실기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 쓰냐 못 쓰냐는 수능 성적으로 결정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약속 논술은 선생님이 예. 그 문과인데 예. 미적분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수원 수트요.
수만 나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특수한 대학만 얘기한 거예요. 고대 세종하고 아까 얘기한 국민대만 나오는 거고 그 대신 그쪽 대학교는 이공계를 아예 못 쓰겠죠. 근데 약세동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은 원래대로 한다면 원래 얘네들 교과 과정도 뭐냐면 계열이 없다고 한 거예요. 수업 들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진로 선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논술에서 뭐가 되냐면 우리는 문과였어. 과정 하나도 안 했어. 라고 해도 수험수터가 수학에 자신을 만들어 놓으면 와 원서 쓸 때 나 기호학과 쓸 거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하는 아살 수 없으니 이공계열로 전환해 주셔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미적분한 애한테 유리한 건 아까 말한 대로 고대 세종이나 저기를 썼을 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국민대에 쓸 수 있는 게 유리한 게 있다는 거죠. 미적분을 안 하면 거길 건들 수가 아예 손도 못 대요. 근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하면 미적분 세 문제는 난이도가 다 높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84점이 어렵다 싶다 해도 84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1, 2점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안 나게 돼요. 84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은 절대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통은 무조건 92점. 그 다음에 기하가 88점. 이게 절대 등급이 된 거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적분 선택자가 더 적어졌어요. 작년보다 좀 적어요. 6표 때 결과 나오면 그 나올 텐데 신청자 부분 나올 텐데 예년보다 지금 미적분 선택자가 좀 줄어요. 애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만큼 미적분을 꼭 필수로 쓰는 대학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정시 때 훨씬 유리한 거죠. 가산점도 받거든요. 공대를 썼어요. 확통 선택자와 미적분 선택자 쓴데 지금 어느 학교도 있으면 이해할 때 미적분 선택자는 가산점을 주고 가타 선택자는 한 과목마다 가산점을 줘요. 그래서 웬만한 같은 두 과목을 하는데 애들이 그것도 힘드니까 하면 사타로 바꾸고 아니면 사타 두 과목 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딴 건 자기가 감안해야죠. 우리가 합격선 보면요. 최초 합격자와 대기자 번호하고 차이가 0.몇 점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그냥 편하게 오셔서 저하고 먼저 약속만 잡으시던가 이렇게 하면 다른 거 앞에 미팅이 없어도 그냥 와서 언제든지 상담 예, 제가 예. 성현이가 다니다가 지금 안 다녀가지고 저는 성인의 줄을 저 몰라가지고 국어만 들었었거든요.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부르다가 예. 국어만 좀 예. 다니고 저희도 여기 이미지 바뀌려고 하고 저희 색깔이 수능에 맞는 것 같아서 학원도 간판을 다시 내릴 거예요. 수능 관여로 아예 해서 2학년 2학기 때서부터 이제 열반도 수능하려면 수능하고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예. 수능하고 그냥 하고 쭉 구용수 이렇게 끌고 와서 아예 종합반을 이렇게 아침부터 딱 관리해서 가는 게 맞지. 그래서 색깔을 지금 그쪽으로 해서 설명을 또 할까 지금 예정 중입니다. 왜냐면 어머니들 생각할 때 우리 10%가 1등급 됐다고 했잖아요. 10%가 이제 요번에 이제 1학년에 10% 1등급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5, 1등급 나온 10%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5, 1등급 나온 학교가 전체 5, 1등급 나온 애가 1.2%. 그리고 한 200명 이하 대학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200명 이렇게 되는 거는 정교회 한두 명. 생각보다 5, 1등급이 없어요. 지금.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는 보다 더나 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고 해야 될 거 생각할 때 하신다면 그것도 늦지 못하는 건 답 없어요. 아까 허수라는 게 있거든요. 허수라는 게 뭐냐면 볼 때 어선 써요.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수능 끝나고 하는데 수능 끝나고 해요. 수능 끝나고 목요일날 수능 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하루 공부해요.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가요.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뭐가 있고 가정적인데 그거 있어요. 아니 처음 시험 볼 때는 그래도 애들이 집중해요.
그 다음 주 가잖아요. 학교 갔죠. 어떤 분일까요? 학교 갔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떤 분이실까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애들 놀자 그러면 재학생들은 거의 지가 안 오던가 놀다 못 오던가 지금 지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걸 생각 안 해요. 망각해요. 에이 몰라 안 되지. 1년 더 하면 되지. 1년 더 하면 그 돈이 4년 동안 되는 등록금보다 많이 들어가요. 선생님 너무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이 논술은 수시에서 6장 중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거기서 이제 논술을 거기서 포함되는 거죠? 예, 6중에 보내서 내가 어떤 애 같은 경우는 나 애매해 라고 해서 선택인데 거기다 써놓을 수 있고 그 교과 종합 써놓고 그러니까 논술 이렇게 써놓을 수 있고 종합 교과만 섞어서 다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논술을 과를 2장 같은 대학교에 2장은 못 써요. 하지만 이건 또 돼요. 하나는 교과, 하나는 종합, 하나는 논술. 한 학교를 그렇게 3장 써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전형이기 때문에. 전형이 다른 상관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잡아놓고 하면 전 지금 생각하기에 학교 가면 그거 해야 되는데 파이널 할 때 1주 플러스 하느냐 2주 플러스 하느냐 잡아놓고 하는 거. 저희 학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또 진행을 해서 생각해 보시고 1주 부르다고 해도 아이가 안 와가지고 20%는 그럼 저기 내신에서 내신 20% 있는 대학이 아까 몇 개 있었잖아요. 그 학교 한다고 해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해요. 실적으로 3등급이 나와도 장난이 안 써요. 어머니 가는데 3등급 나오는 애를 안 써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이고 1시간 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궁금하시면 이렇게 오셔서 네. 편하게 얘기하시고 나중에 뭐 정시 이렇게 시험 보고 나서도 뭐 공시나 1번이야 뭐 이게 학원이 있었으니까 이게 쭉 해서 저희가 컨설팅 작년에 컨설팅을 제가 저희 학원에서 한 20명 정도 했거든요. 저희가 이 동네는 무료, 다른 동네는 유료 이렇게 했거든요. 재밌게도 20명이 다 네, 다 가는 네. 대학을 보내드리니까요. 대치동하고 분당에서 20명이 나왔어요. 이 동네에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거기 그쪽 엄마들은 아는 모르고 그러니까 특히 어느 쪽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오시냐면 저희 여기 들어가면 블로그가 잘 안 그- 돼요. 제가 여기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희도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될지 그러니까 이기적 학원 치면 나오고 근데 수학 차서는 절대 안 나와요. 약수면 논술도 안 나오고 이게 아시는 무슨 그치 하나밖에 저희 아니야. 그래서 저기 미사 무슨 하남 미사만 카페에다 하나 올려놓고 하는데 그 미사 만스크 클럽에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올려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저희 애들은 먼저 하다가 움직이는 게 성과가 나오면 왜냐면 처음이잖아요. 듣보잡 여기 이 동네에서 저는 듣보잡이잖아요. 제가 뭐 아무리 제가 어디서 뭘 했고 그거야 그런 분들은 많은데 남들 생각할 때 어머니들이 뭐 저희가 처음. 심지어 저는 인터넷에 제 이름 치면 쭉 옛날에 썼던 책까지 쭉 나오거든요. 옛날에 책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지금 저 지금도 저희 제 생활비는 학원에 치면 적자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문제 하나씩 만들어서 넘겨서 문제 파리를 하게 됩니다. 종목 모의고사 하나 만들 때가 20만씩 문제 하나가 그걸로 이렇게 문제 파리하면서 생각하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